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진입니다. 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가요? 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데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처음부터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의외로 또 질염 때문에 오셨다가 생리 주기를 체크하다 보니 혹은 저 계획하지 않은 임신 때문에 혹시나 생리가 미뤄지는데 고민이 돼요. 저 출혈이 조금 생기는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어떤 것이냐? 실제로 초음파를 봤을 때 난소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것 같은 벌집 모양 혹은 진주 목걸이 모양 난소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 뭔가 뽀글뽀글하게 기포가 있네 라고 보일 정도의 사진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저명하지는 않은데 불규칙 월경이나 호르몬의 이상 소견 때문에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혹이라던가 근종 같은 혹이라던가 자궁 난소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빈도수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기는 해요. 예전에는 생리가 불규칙하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생리가 불규칙할 때 병원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의외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초음파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이면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초음파 상에서 그런 소견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에는 워낙 남포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면서도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초음파 상에서 저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리가 많이 불규칙하면서 다른 원인의 문제는 없고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불규칙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면 그때는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진단받으면 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사람이야 라고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호르몬이 균형적으로 잘 자리를 잡아가면서 생리를 잘 하게 되면 이런 소견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난소에서 그냥 기포처럼 있던 난포들이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하나의 난포가 배란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난 생리 뭐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둘래, 혹은 나 1년에 3-4번밖에 생리 안 했는데 그냥 편해서 뭐 그거는 진료 안 볼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리를 잘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생리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는 거를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생리가 규칙적으로 잘 하게 되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생리가 불규칙하다. 이건 뭔가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좀 살이 많이 쪄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에 외국에서는 첫 번째로 이 비만에 대한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마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많습니다. 비만의 유병률이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씬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체중 증감이 심해지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방출이 되는데 호르몬의 항상성을 가지고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 세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호르몬이 깨지기도 하고 격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핍을 오게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다음에 막 폭식을 하면서 체중이 늘게 되면 이 지방에서 또 과도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호르몬이 불균형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내 체중 관리, 건강 관리에 대한 것들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에 관한 것 외에도 좀 나는 털이 많다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모털이 좀 많다거나 혹은 코 밑에 거뭇거뭇하게 생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리가 불규칙할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지 않을까를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면요, 사실 이 남성 호르몬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여자들한테도 적당하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분포가 되면서 힘도 세고 근육량도 좋고 좀 활기찬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적정량의 남성 호르몬은 필요하고 이게 또 너무 낮아져 있는 분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라 기력이 떨어지면서 무월경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은 항상 적당하게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초음파 검진을 하기 좋은 거는 내막이나 난소를 보기 위해서 생리 직후에 보는 것이 가장 깨끗하게 잘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월경이 왔다던가 아니면 부정출혈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내막과 난소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음파를 보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호르몬도 이것처럼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정 호르몬은 생리 주기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비교를 해볼 때는 생리 3일째가 제일 좋긴 합니다. 3일째가 언제예요?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양 많은 날 기준으로 3일째를 말씀을 드리고 너무 바빠서 나는 그 전후로 시간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나 5일째까지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릭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중요한 것들은 이 호르몬이 비정상적인 걸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한 것뿐만 아니라 갑상선 이상 소견이라던가 아니면 빈혈이 심했다던가 혹은 아까 말했듯이 불균형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낮아 있어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혹은 조기 폐경을 좀 의심해 보거나 이런 소견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혈액 검사를 하셔서 내 몸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요즘 잘 알려져 있는 호르몬이 있죠.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이라고 해서 난소 기능 평가라도 잘 알려져 있는 호르몬인데요. 난소 나이 검사라고도 하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 호르몬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30세에 검사를 했더니 나는 25세, 26세의 평균치가 나왔어 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은 40세, 45세가 나온 것보다 좋기는 하지만 너무 높았을 때는 이 과자극된 난포에서 정확하지 않은 수치들이 반영이 된 걸 수가 있어서 오히려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나서 내 나이대로 예를 들어서 30세, 25세가 나왔다가 31세가 나온다면 1년 만에 6년이나 난소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능을 찾아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미리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갑자기 몇 살이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라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검사를 했어요. 호르몬이 많이 깨져 있고요. 나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근데 다행히 빈혈이나 간 기능이나 갑상선 수치는 괜찮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진 호르몬을 바로 잡아주면 되겠죠. 잘 먹고요. 잘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푹 쉬세요. 운동도 가볍게 해주시고요. 그런 노력들을 물론 해야 되긴 하지만 내가 100% 하던 일도 그만두고 스트레스도 아무것도 안 받고 잠만 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호르몬이 깨진 거니까 호르몬을 24시간에 한 번 균형적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게 가장 쉬운 게 입으로 조그마한 알약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피임약. 근데 이 호르몬 제제가 사실은 피임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임약으로 알고 있는 거지 산부인과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호르몬 불균형을 잡아주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월경 과다나 생리 불순이나 혹은 부정출혈이라던가 지금처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요. 물론 쉽진 않아요. 안 그래도 생활습관 깨져 있는데 24시간에 한 번 이거를 챙겨 먹으라고 어렵기는 하죠. 그렇지만 방치를 해서 깨진 호르몬을 계속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기 너무 힘든 경우가 있겠죠. 해외 근무를 자주 왔다 갔다 한다던가 좀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호르몬을 방출할 수 있는 임플라논이라던가 호르몬 루프를 조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싫은데요. 나 호르몬 안 좋은 거라고 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치료하면 또 끊으면 금방 돌아오던데요. 저는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깨진 호르몬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 전에 오는 짜증감이라던가 혹은 항상 생리 전 증후군인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나면 나의 컨디션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주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필요한 영양제들을 복용을 하고 하면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내 건강을 찾아준다면 불필요해서 이 약을 끊었을 때도 생리를 잘 하게 되면서 나의 컨디션은 더 좋아지게 될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귀찮아, 무서워라고 하면서 방치를 하면서 이 치료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 있고 나의 몸 컨디션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이거를 한 번 생리가 깨졌다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는 빠르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초반에 일단 호르몬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되죠.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손잡고 같이 오기도 하는데 엄마들이 또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 딸한테 호르몬제로 계속 먹여도 되나? 물론 됩니다.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잘 맞춰 먹기 힘들거나 아직은 나는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호르몬이 미성숙한 상태라서 조금 불규칙한 거일 수도 있으니 혹시 2달 정도 생리를 안 했을 때는 맞추기 위해서 병원에 오셔서 그때그때 주사를 맞아서 유도를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처음에 진단하고 여러 번 검사 결과를 듣고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그렇지 진단을 잘 내려놓고 내 건강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쭉 이어서 치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게 적응이 된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약을 탄다거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한다던가 해외에 있어서 오시기 힘든 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한국 왔을 때마다 정기검진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그 치료할 때 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그럼 뭘 챙겨 먹으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뭐 멀티비타민,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들, 그리고 햇빛에 좀 노출되는 것들도 좋기는 하고요. 조금 더 점점 더 잘 알려진 영양제가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먹어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피부 트러블 때문에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피부 좋아지신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치료의 측면도 있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꾸준하게 내 건강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피임하고는 사실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석이조로 혹시나 피임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내 건강도 챙기고 원치 않은 임신도 피할 수 있고 생리전 증후군이나 뭐 피부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임신을 하고 싶은데요. 생리를 잘 안 해요. 라고 했을 때는 배란이 되게 하는 호르몬을 같이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서 불임이 되지 않아요 라는 걱정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임신 준비를 할 때까지 꾸준하게 오히려 호르몬 관리를 해준 것들이 실제로 임신 준비를 할 때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태를 잘 파악을 해놓고 그간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임신 준비를 할 때 피임약을 끊고 나서 오히려 임신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무조건적으로 호르몬은 나쁜 거야 라는 편견은 조금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다 같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혹은 내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기타 질환들은 동반을 하기도 하고 혹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만에 대한 치료나 피부 트러블이 낫지 않아서 치료를 하는 와중에 산부인과에 가보세요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우리 몸의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뭔가가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편안하게 산부인과에 내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랑트 산부인과 원장 최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